이참에 티베트 위구르 내몽고 기타 소수 민족들 정부가 동시에 일어나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선의 땅을 되찾아야죠. 신장 위구르족은 중국인이 아니기에 독립해야죠. 위구르족은 지금 아니면 진짜 답 없다. 지금 독립 못하면 100년을 중국의 노예로 살아야 한.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현재 중국은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그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알듯이 중국이 신장 웨이월 지역에 대해서 탈레반의 간섭을 막기 위함인데요. 탈레반도 아프간 재건에 들어갈 자금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기 위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당국의 정책이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을 근거지로 하는 탈레반 세력들이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 국민들은 탈레반과 단교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과 탈레반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왜 중동 지역에서 중국인을 향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 국민이 탈레반을 왜 두려워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눈코 뜰 새 없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미군 철수로 탈레반이 득세하게 될 아프간 정치 불안에 의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남중국해 대만 해협에서 힘자랑하던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에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탈레반이 신장 웨이월 지역에서 독립을 지원하는 것과 중국 내 테러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중국은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 탈레반의 축하금 명목으로 탈레반의 자금난을 해소해줘 그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탈레반의 재집권을 쌍수들고 환영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 누리꾼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의 탈레반을 향한 따뜻한 환영에 국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5일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자마자 탈레반의 승리를 축하한다. 아프간과 우호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특히 아프간의 재건과 개발에 중국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당국 성명에 반대한다는 수많은 중국 네티즌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탈레반이 여성 인권을 억압하고 폭력도 서슴지 않으며 오래된 문재인 불상을 파괴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탈레반에 반대한다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또한 중국 당국이 탈레반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반대의 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누리꾼이 탈레반이 아프간 국민들의 선택인가? 라는 글을 올리자 수십만 명이 이를 읽고 널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자 중국의 국영 언론은 탈레반에 대한 지지를 일부 철회하는 등 민심 수습을 위한 태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의 국제 버전인 CGTN은 아프간 일부 여성들은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탈레반은 이슬람의 틀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탈레반의 여성 인권 의식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여 민심을 달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 누리꾼이 반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 주재 탈레반이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1대1로 핵심 거점 도시인 파키스탄 서남부 발루치스탄주 과다르항 인근 고속도로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요. 이번 공격은 중국인 엔지니어 등을 태운 차량 4대가 과다르항 인근 마을을 지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이 원조 차관 방식으로 신장웨이월 자치구 카스에서 과다르항 사이의 3000km 구간의 도로, 철도, 송유관, 광선묘, 통신망 등을 건설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탈레반은 신장웨이월 자치구와 과다르항을 중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성명을 통해 중국인 엔지니어의 차량에 대해 테러를 강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4일에는 파키스탄 북부 카이버 파크툰 그 와주기에서 댐 건설을 위해 출근하던 중국인 파키스탄인들이 탄 버스가 차량 공격을 받아 계곡으로 굴러떨어지며 중국인 9명 등 13명이 희생되고 36명이 다쳤는데요. 파키스탄 정부는 중간 수사 보고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 탈레반 소속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아프간에서 구매한 차량을 이용해 테러를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테러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범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 대사관은 최근 파키스탄 안전 상황이 심각하다며 중국인들은 반드시 경계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중국 대사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중국 대사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중국 대사가 묵기로 한 호텔에서 차량 자폭 테러가 발생했었는데요. 폭발이 일어났을 때 중국 대사는 회의에 참석하러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지만 파키스탄 탈레반은 성명을 내고 이번 테러는 중국 대사를 향한 공격이었다며 배후를 자처해 탈레반이 중국을 노리고 있음이 확실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5월 발루치스탄주 과다르의 고급 호텔인 펄 콘티넨털에서 무장 괴한들이 총격을 벌여 호텔 직원 등 5명이 희생됐는데요. 파키스탄 탈레반은 테러 직후 성명을 내어 우리 부대원들이 펄 큰티의 탈 호텔에 머무르던 중국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겨냥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장외유월이 엮인 중국과 탈레반은 절대 동반자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누리꾼들은 탈레반을 키웠다. 이들이 신장외유월 자치구의 독립 세력을 도우면 어떻게 하느냐며 공산당의 탈레반 지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을 지원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본 것은 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을 때 미국은 소련과 싸우는 탈레반의 무기와 돈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운 탈레반은 알카에다와 손을 잡게 되는데요. 탈레반과 손을 잡은 알카에다는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에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이 키워준 탈레반과 전쟁해야 했죠.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당국이 당장 눈앞에 테러 위협을 넘기기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지만 이는 고스란히 중국을 향해 날아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장외유월의 종교가 탈레반과 같은 수니파 이슬람이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은 현재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온화한 척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장외유월 자치구의 독립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머지않아 탈레반이 신장외유월 자치구에 대한 독립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이고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 내부에서 테러가 일어날 것인데 이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탈레반을 지원하는 순간부터 중국은 제국의 무덤에 빨려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됩니다. 최근 중국은 탈레반의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 타지키스탄에서 대테러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중국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접국을 통한 테러리스트 유입에 긴장하고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 독립운동 세력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의 팀히 같은 수니파인 탈레반을 등에 업고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프간의 평화 재건을 지지한다면서도 탈레반이 애팀을 포함한 각종 테러 단체를 단호히 타격해야 한다며 테러 단체와의 결별을 강조했습니다. 탈레반과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얼굴과 속내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 이 둘의 특징인데요. 결국 이 둘의 대립은 정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레반의 공격이 시작되면 그저 방어만이 최선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테러의 본거지인 아프간에 뛰어들어 불씨를 끄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미국도 실패한 것을 중국이라고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은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제국의 무덤에 뛰어들어 소련처럼 무너지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지역 문제 전문가인 앤드루 스몰도 중국은 탈레반을 적절히 다룰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탈레반의 종교적 정체성에 대해 본질적으로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탈레반이 위구르 반군을 숨겨주는 것 같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한들 실제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레반은 중국의 예상과 다르게 계속 강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동안 아프간 정부를 지원한 100조 원가량의 무기들이 탈레반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프간 정규군이 빈손으로 주랭랑치면서 전부 탈레반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히 보병용 제식 화기뿐만 아니라 군용 차량과 장갑차 심지어 공격 헬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더욱 강력해진 화력을 보유한 탈레반의 공격을 중국이 계속 버틸 수 있을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미국을 상대하기도 버거운 중국이 탈레반을 상대하기 위해 병력을 분산시켜야 하므로 탈레반과 대립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국이 절대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 누구를 자치구로부터 시작되는 1대1로 사업이 완성되면 중국은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동으로 연결된 원유 송유관이 모두 신장외유월 자치구를 지나가게 된 이상 중국이 탈레반과 사이가 틀어진다면 테러 세력들의 송유관 폭파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장외유월 지역의 독립을 지원해 원유 시설을 탈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바로 중국의 에너지 고립으로 연결되는데요. 현재도 전기 등 에너지가 모자라 무더운 날씨에도 냉방을 하지 못해 곤욕을 겪고 있는 중국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동안에 보였던 무례한 외교로 중국을 도와줄 나라는 기껏해야 북한뿐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북한이 탈레반을 상대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상황은 완전히 오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부장은 아프간 상황은 또 하나의 반면교사의 교과서이며 교훈은 매우 고통스럽다며 미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며 미국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아프간 사태에 개입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거대한 군사력을 과시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될 것이며 탈레반은 어떻게 중국을 괴롭힐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